우리 오프닝은 어떻게 했죠? 뭐 항상 하듯이. 네네네. 진짜 맨날 까먹어. 자, 2021년 4월 7일 21년이요? 2021년 참 그리웠죠? 네. 2021년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네, 아깝다. 한 살이라도 어린. 네, 과거 그립지만 또 우리가 또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2022년이에요. 네. 2022년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시청자수 6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오늘 종윤이가 이제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박진감 넘치는. 뭐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아나운서 사이에서 방송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색하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네. 딕션이 안 좋았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날카로운 눈총 이런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따뜻한 어떤 그 시선으로 네.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따뜻한 건가요? 재밌는 건가요? 따뜻하게. 따뜻한. 네, 응원해요. 또 빨개졌어. 네. 네. 자, 오늘 한번 데모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봄을 타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네. 누가 궁금해하는데요? 누가 궁금해하는데? 누군가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작가님이 궁금해, 네, 작가님이. 작가님이 궁금해하네요. 멤버들은 봄을 타는지. 네. 근데 봄이거든요. 우리 솔직히 네. 이거 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셋이 앉아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봄 타는 얘기 언니. 봄 타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언니 봄 겁나 탄대요 지금. 아니, 누가? 원래 봄을 타는데, 봄 되면 이제 여자들은 마음 설레고 싱숭생숭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거 봐요. 최근에 입맛이 너무 심하게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심하게. 그러니까 저는 아파도 입맛이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없냐면은, 뭐가 먹고 싶지가 않고, 밥을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고, 아, 그렇구나. 네, 음식을 먹으면 절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먹고 다른 싶은 걸 게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른 거 어떤 거? 술. 술도 먹고 아니, 싶은 전혀 거. 전혀 바로 다른 거 얘기했지. 뭐? 자식아. 자식. 진행자의 권위를 좀 지켜주세요.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야, 임마? 뭔가 딱 이걸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햄버거를 10개를 때려 먹어도 허기가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음식으로는 채워지지 않아. 근데 그 많이를 못 먹고, 어쩌다 먹고 싶은 게 딱 생각나도,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맛있겠다 하고, 한 2입, 3입 먹으면은, 그냥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걱정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딱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러는 거는 봄 타는 거다. 원래 이제 젊을 땐 모르지만 할머니들이 봄 탈 때 이렇게 입맛이 없대요. 진짜? 그래서 슬픈 이야기야. 봄나물을 먹는 게 입맛이 없잖아. 달래, 냉이, 쌉쌀하고 새콤한 걸 먹는 게 그때 봄 타면 입맛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잖아요. 봄나물 먹으러 네, 가야겠다. 봄나물 먹으러 간다고. 달래 냉이는 생각만 해도 좀 맛있겠긴 그치. 하다. 그러니까 군침이 갑자기 싹 확 돌잖아. 침돌잖아. 네. 봄동이라거나. 그러네. 먹어야 비빔밥 된다. 하나 드셔야 되겠네. 네, 그런 거. 섞어서, 그러니까 섞어서. 이제 나이 드니까 봄을 이렇게 좀 힘들게 타나 봐요. 네. 다른 분들은 달라졌지. 봄 타나요? 원래 봄이 오면은 막 꽃피는 거 보고 어. 날 따뜻해지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사하고 또 아기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에요. 근데 적응 기간에는 보내놓고 끝이 아니라 같이 가서 어린이집에 같이 있어요. 몇 시간씩 있어야지. 막 1시간, 2시간 있고 1시간 있다가 또 1시간 밖에서 대기하다가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봄을 탈 겨를이 없는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첫날 갔는데 저를 이제 밖에 빠이빠이를 하면서 되게 반갑게 근데요 어머니 저희 남편이요 이런 얘기하셔가지고 나는 남편이 나를 아시나 이랬더니 이 방송을 들으신다고. 식장? 네. 식장 탈출? 네. 굉장히 부끄러웠던. 그럴 수 있지. 남편이 데리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첫날 갔었거든요. 저 일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뭘로 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그 제주도 에피소드도 들으면서 다 들으셨을 예, 텐데. 예, 예. 어떡하지? 저희 가정사를 아주 깊숙하게. 너무 부끄럽다. 근데 선생님은 안 들으신다고 몇 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20대에서 들으실 거야, 이제. 40대 사이의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채널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탈출은 저희 콘텐츠 중에 단일 콘텐츠로는
제일 많이 이제 클릭이 찍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온 군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분들이 많아요. 이제 학부형이 됐는데 매해마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나?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네. 봄탈 겨를이 없습니다. 보면은요. 저는 요즘에 어딘가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 여자들은 좀 그래. 봄타면 좀 그런가? 그렇지 않나? 집 나가고 싶나요? 바람 맞고 그런가? 싶지. 바람 맞고 싶어. 그래서 더 그런가 봄바람. 보다. 바람 나고 싶다고요? 바람 맞고 싶다고. 바람을 맞고 싶다고. 바람 그렇죠. 나고 싶다고? 뭐 바람이 나고 그래. 싶을 수도 있지. 그치. 네. 약간 그 벚꽃 피고 이러면 좀 마음이 이렇게 가만히 있던 마음이 그치. 약간 요동치. 뜬다 그래야 되나? 일렁일렁. 좀 싱숭생숭해요 여자들은. 저는 이전에는 그래 이것도 가을 타는 거지만 가을 타고 봄 타는 거지만 올해 봄은 전혀 느낌이 없네요. 아, 진짜. 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밖에 너무 안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마스크를 또 열심히 쓰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진짜 이럴 때는 비염도 엄청 심하게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아마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살을 빼고 어쨌든 지난 겨울에 운동을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또 환절기 때 막 비염 막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기분은요?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봄에 나빴으시나? 아니, 근데 원래 남자들은 봄에는 잘 모르고 이제 가을을 많이 탄다고 하고. 가을은 저는 그죠? 조금 세요. 아. 네. 여자들이 봄을 트렌치 타고. 코트 입고. 아, 그렇게까지 입진 않고. 네. 진짜 안 어울릴 것 같다. 네.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바바리맨. 네. 그렇습니다. 바바리맨 느낌 좀 있나요? 어울려. 아 그래? 잘 어울린대. 그런 분들은 보통 구두에다가 신사 양말을 신어요. 아, 그렇죠. 구두에다 신사 양말이 뭐죠? 그러니까 다 안 입는데 트렌치코트랑 네, 구두랑 그렇게 챙겨 까만 신죠. 양말을 신어. 네. 네. 항상 추리님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갑자기 좀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근데 처음 그 바바리맨을 봤을 때가 좀 어릴 때거든요. 중학교 봤었어요? 때. 안 봐서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은 못 진짜? 봐요. 진짜? 내가 아는 아닌가요? 여자들은 한 번씩은 다 봤던데. 어. 제가 공항만 다녀서 그쪽에 출몰을 안 했나 아 그럼 보다. 들어갈 수 있지. 아, 남자는 잘 안 가. 남자들도 아. 바글바글하니까. 아니 고등학교 때 봤을 때는 이미 나도 컸고 그리고 이제 여고였는데 여고 뒷산에 누가 올라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뒷산. 거리도 되게 멀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와 막 소리 질러 그냥 막 경찰 오고 그냥 이랬던 에피소드인데 사실 바바리맨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너무 어릴 때야. 충격이다. 골목길을 이렇게 통해서 교회를 가다가 친구랑 둘이 너무 가까이서 본 거예요.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너무 놀랐겠지. 그 트라우마가 거의 클 때까지 갔거든요. 오, 네.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옷을 빡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골목에 그 길에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그냥. 벗고? 열구, 아래를 벗고. 벗고, 위에는 뭔가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래를 벗고 덜렁거리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게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네. 있었죠. 어. 되게 충격적이지. 저도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두 중학교 번? 때 봤을 때는 봉고차 옆에 있다가 갑자기 확 오는 튀어나오는구나. 거야. 어. 그러더니 막 그런 행위를 해서 애들이랑 너무 놀랬는데 안 놀랜 척. 그러니까 그때 막 되게 태어난 태어나고 척. 막 이렇게 갔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옆에 여중 있었거든요. 여중 여고. 근데 항상 그 사이 철조망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잖아요. 네. 거기다 끼고 있는 면대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자주 왔어 우리 학교에. 그래서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신개념 나 변태다. 처음 들었어. 끼고 있는 애는 처음 들었어. 아프겠다.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왔다 그러면은 여자애들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보러 가고. 막 보러 가니까 안 오더라고.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에 자기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성껏 하시네요. 그러게. 되게 특이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네. 자, 연애할 때 꽃구경 많이 갔어요? 연애할 때? 네. 연애할 때 많이 가지 않아요? 많이 가죠. 많이 가요? 꽃 보러. 난 이 거의 안 요맘때. 갔는데. 멀리는 안 가더라도 여의도. 한강, 여의도. 여의도. 그치. 조인이는 매번 가고. 전 많이 가고요. 네. 가지. 지난주에 여의도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강남 내려가다가 너무 막혀가지고 집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다 꽃 보러 나온 거야. 엄청 나오지. 엄청나더라고요. 주말에 목동은 너무 안양천에서 보면 되는데. 내려가는 중이었잖아. 근데 예전에는 잘 뭣도 모르고 꽃구경 이런 거 잘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종윤이가 좋아한다 그래서 좀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뭐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자세히 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사람 환장하게 피더라. 그 진짜 환상적이라. 맞아. 환상적이야. 지방에 시간만 되면 사실 이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구례 이런데 섬진강 쪽에 쌍계사 있는 데나 그런 데는 그
어디 만화나 그림 같아요. 꽃 그리고 보러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죠. 오. 근데 현실 같지 않지. 가는 길에 뭐 먹고 가면 벌써 해 진력이야 거의. 아침 일찍 가도 너무 막 막히고 그러니. 근데 평일에 가면 좀 덜하거든요. 진짜 좋아. 네. 근데 거기에선 그냥 보고 있다가 멍 때리고 와도 맞아. 좀 뇌정화 된다고. 맞아. 거기가 원래 진짜 좋대. 진해 군항제 할 때. 거기도 대단하죠. 네, 근데 거기가 그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해군사관학교 있는데 뭐 그 안에 네. 그 안에가 진짜 멋있대요. 오. 회사 다녔던 친구를 남친으로 둔 친구가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다고 가볼 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충원. 현충원 멋있대. 현충원 현충원도 굉장히 좋겠다.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못 간 창경궁도 예쁘고. 창경궁은 요즘 사람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을 거야. 갈 근데. 수가 없어. 현충원이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안 가봤는데 오늘 그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선정릉. 선정릉 진짜 좋아요. 되게 좋대. 선정릉 어디입니까? 안에 라면 선정릉 삼성동 그 있잖아. 논현 옆에. 산릉. 거기 되게 좋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벚나무가 원래 이렇게 높이가 좀 낮잖아요. 근데 거기 벚나무는 되게 고목이래. 맞아. 오래돼서. 그래서 엄청 크고 높은데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데 되게 멋있대요. 거기서 또 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 잡으면 소원 이루어진다고 애들이 미친 척하고 계속 잡고 있어요. 집에 벚꽃 떨어진 때만 꽃잎을 잡으면 안 떨어지면은 위에 올라가서 나무태기로 위에 때리고 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잡겠다고. 애기들이랑 같이 뭐 갈 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 좀 저는 애가 없으니까 강아지랑 같이 가면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잖아요. 걔들이 막 신나서 댕기다가 꽃 냄새를 맡을 때가 있어. 맞아. 지나가다가 어떡해? 이렇게 있으면 들꽃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통 한 다음에 마킹을 해요. 오줌을 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어떤 거에 꽂혔는지 꽃 냄새를 이러고서 한참을 향을 맡아. 즐겨? 한 10초를 맡아요. 어머. 근데 난 그거 보고서 이상하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진짜 내가 이런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지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눈물 날 때 있어. 강아지가 그 꽃 냄새를 맡고 있는 게 너무 예뻐 보여서. 약간 그런 건가? 어쨌든 사람도 꽃 냄새를 맡으면 좋다고 느끼잖아. 좋다 이렇잖아요. 이 좋은 느낌을 내 강아지도 느끼고 그러니까. 있구나. 약간 이런 거. 막 진짜 지랄맞게 뛰어댕기다가 이렇게 띵띵띵띵 댕기다가 신기해. 꽃 냄새를 계속 맡더라고. 그것 때문에 더 꽃 있는 데 데려가요. 그거 다시 보고 싶어서. 그래, 꽃 냄새 맡나? 누가 거기다가 오줌 싼 거 맡은 거 아니야? 사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걔들은 또 그런 거에 약하니까. 그러니까. 알석하기 네. 나름이니까. 네, 생각이 네. 나름이니까. 네. 장면은 예뻤겠다. 사실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오줌 냄새를 맡는데 그것 때문에 감동해서 이제 종이가 우는. 약간 그렇지. 그런 약간 이제 그럼 변태스럽죠. 갱년기 같고. 여러분, 주원이 형 이거 시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야지 팔리지. 네, 저도 만약에 뭔가 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있다. 바로 저는 코코메디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빠르게 상담을 받고 더 건강해져서 이 좋은 거 열심히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코코메디라는 제품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네, 아직 그러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써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쓸 일이 아직까지는 없다. 네. 네. 아직 뭐 나이가 좀 젊으니까. 네. 사실 뭐 나이와 관계없이 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문제가 생길 수도 그럼요. 있는 거고. 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되게 많이 피곤하고 그럼. 잘 못 드시고 계속 피로가 쌓이고 이러면은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게 좀 시민성인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랑 치료를 같이 좀 받아야죠. 하루 10분 투자로 남성 성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 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기다 보배가 들고 있는 거에다 넣고요. 네. 그럼 그냥 진공이 오는 거죠? 이렇게. 네. 네? 뭐요? 이렇게 진공이 되는 이렇게 건가? 돼서 네. 요거 저기 기계에 꽂으면 이제 저거 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궁금하다.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검색 후에 상담 신청 일단 그거부터 받아보세요. 번호 알려드릴까요? 네, 080-255에 빵빵빵빵 080-255에 빵빵빵빵. 빨리 전화하러 가야 되겠다. 상담부터 받아봐야지.
건조한 봄입니다. 이럴 때 피부 건강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정말 좋은 제품이죠.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저는 계속 날이 흐린 줄 알았는데 그게 미세먼지고 그런 날들이 많은데 그럴 때 피부 모공 청소를 잘 해줘야 돼요. 빙하 머드팩. 그래서 계속 뭐만 바르지 마시고 제발 세안 잘 하시고 머드팩 같은 거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머드팩 하고 나서는 이제 청정 구역이 됐잖아요. 모공 안에 노폐물까지 싹 나왔잖아요. 그치. 여기다 이제 수면팩을 싹 바르고 채워줘야 되는 거야. 충전. 너무 좋습니다. 수면팩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피테랍니다. 그렇지. 네. 1000세트 한정 수량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고 또는 소노코스 .net EJ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타몰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스타 들어왔죠? 와우. 네, 이스타몰도 많이 애용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의 회사처럼 얘기하네요. 반은 종인이 거니까. 네, 반은 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네. 이스타몰에서 구매도 해주세요. 네, 마시는 이너뷰티 화려화입니다. 네. 짱 좋아요. 이 제품은 제가 광고 전에 이제 예전에 처음 광고하게 됐을 때 제가 먹어보기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먼저 먹은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때 박지희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먹는 거니까 이거 어때? 효과가 좀 있어? 그랬더니 바로는 모르는데 자기는 한 2, 3주 정도 먹어보니까 속당김 같은 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더라. 쫄깃한데. 그래가지고 저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확실히 안 먹은 거랑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아. 이거 처음에 광고 왔을 때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한 박스를 엄마한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먹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보통 저한테 뭐를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혹시 그거 한 개 더 있냐고. 우리 와이프도. 이거 왜 그러냐 좋은 거야,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는 이제 그 나이 먹고 뭐 가슴이 커졌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기초를 바르는데 보들거림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잘 먹어. 네. 근데 그게 한 2주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효과를 대부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물로 제격입니다. 그리고 식장 탈출 청취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특가 가격 할인에 사은품까지 추가로 증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검색창에 이스타 화려화 이벤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대표번호 080-322 1000번입니다. 080-322-1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네. 네네네. 제가 술김의 계절이죠. 네, 이거 술김의 계절은 뭐 당연한 항상 술김의 계절이고요. 요즘 술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조금 줄였어요. 근데 얼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 4회. 예전보다 많이 줄여서 17일이었는데. 주 4회. 원래는 이제 그래 격일제로. 네. 오늘만 특별히 이렇게 상큼해 보이시는 건가? 오늘 상큼한가요? 네, 상큼하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고맙습니다. 골프 안 쳐줘. 나도 골프 친구 있어. 그렇게 해도 골프 안 쳐줘, 너랑.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골프장으로 납치해 가겠습니다. 네. 어느 날 방송에 안 나오면 골프장에 있는 걸로.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제 친하게 지냈던 부부가 있어요.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된. 그 남자가 이제 여자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남자아이가 엄청 주당이거든요. 술 좋아하는구나. 근데 원래 럭비 선수였고, 네, 그래서 술을 진짜 말술을 먹어도 말술이겠다. 괜찮았는데 나이는 못 이기잖아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최근부터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렇게 술 먹을 때 반드시 술깨를 먹어라. 그래서 같이 이제 술 마실 때 제가 한번 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10박스를 보냈습니다. 진짜 좋아요. 돈 줘야지. 어떤 선물보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죠. 여러분 주변에 술 드시는 사람 있으면 꼭 선물하세요. 저는 이거를 문선 누나 가끔 얘기하는데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술을 조금 먹든 많이 먹든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안 좋은 성분 무조건 나옵니다. 맞아. 그러니까 과음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식품 먹는다는 생각으로 술 드실 때 그냥 드세요. 맞아요. 그래야 제일 좋다. 네. 나의 연애 유산 답사기. 작가의 장거리 연애. 그러니까 작가님이 경험한 장거리 맞아요. 연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네. 틴더 얘기했었잖아요. 네. 음. 경험하신 것들. 맞아요.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작가님이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가는 2년간의 미국, 한국 간의 장거리 연애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롱디다. 5년에 이건 롱디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못 보는 건데. 네, 총 5년의 연애 기간, 1년은 군대, 2년은 장거리 연애, 1년은 취중생, 입시생 연애, 1년은 동거. 또 뭔가 화끈하게 하셨네. 열심히 사셨어. 롱디면 롱디로 굉장히 멀게. 또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또 1년은 그냥 사귄 게 아니고 동거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장거리 연애라 하면 얼마나 멀어야 되는 거죠? 나는 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도. 서울 지방 정도. 서울 경기는 문제 없어.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롱디라고 볼 수 나 없고. 구미. 구미 롱디지. 구미 남자. 인천에서 구미? 인천에서. 박정희랑 만났나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하면 정말. 예. 네. 구미 롱디지. 구미. 완전 롱디지. 최소 나는 서울 대전 정도. 대전? 그것도 롱디라고 할 수 있고. 네. 그거 대전도 달라지잖아. 롱디지. 네. 어. 그 정도 해보신 적 있나요? 난 서울 부산. 서울 부산. 부산 진짜 멀지. 멀지. 부산 멀다. 나는 장거리 연애는 정말 자신이 없어. 저도 장거리는 다 실패.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좀 말려가지고 했는데 네, 오래 못 갔습니다. 얼마나 갔어요? 한 2주 갔나요? 네? 뭐야? 그 연애가 아니죠. 연애 아니잖아. 2주는 아니고 그냥 부산에 있는 여자랑 잔 거지. 그게 뭐야. 그래서. 그리고 여자 한 번 올라와서 한 번 더 자고. 두 번 잔 거야. 그래. 이제 또. 그럼 2주. 두어 번도 딱 맞는 것 두어 같아. 딱 맞지? 맞췄어. 정확해. 그래.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없는 걸로. 그래, 장거리 연애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이거 주변에서 하는 사람 보면은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냥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맞아. 약간 이미 사랑에 빠졌는데 좀 멀리 떨어지게 된 거야. 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토익 스피킹 하고 나서 만난 건데. 스토익 스피킹 점수를 따야지. 왜 거기서 연애를 하나? 점수도 따고 연애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취업 준비한다고 원래 구미애고 대학도 구미에서 나왔는데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토익 학원 때문에? 그냥 취업 준비하면서 놀려고 올라온 거지. 그랬다가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취업이 안 돼서 엄마 아빠가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구미로 가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를 얼마나? 좀 했었죠. 2년 연애했어요. 우와. 길다. 근데 그러다가 또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업해가지고 조금 올라와서 있었고 그러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시작할 엄두를 못 낼 것 같아. 이거 아까 문선 누나 얘기한 것처럼 그게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적당하게 덜 만나고 적당하게 연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연애가 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맞아요. 없는데 초반에는 연애 초기에는 보고 싶어서 환장을 할 때가 있잖아. 그치. 너무 보고 싶잖아. 계속 보고 싶잖아. 뭘 안 해도 보고 싶은데 그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는 그냥 약간 팍 식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생길 것 같거든. 어떻게든 보고 만지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어쨌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멀면 난 마음이 계속 멀어진다고 생각해. 맞아요. 익숙해지죠. 안 보고 그냥 멀리 있는 게 익숙해져. 그렇지.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걔가 그리고 없어도 괜찮은 거야. 유혹에 취약해. 유혹이라고 해도 되나? 취약해질 유혹에 수 있지. 취약하죠. 그렇게 될 수 있지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유혹이라기보다 조금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있고 그러면은 그냥 나는 뭐 이 사람을 사귀고 있으니까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게 롱디고 만나봤자 뭐 많이 만나봤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야. 일주일에 한 번도 좀 자주 만나는 거지. 사실. 롱디 치고는 그렇지. 롱디 치고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쉽지 않죠. 근데 그럴 때 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좀 앞에 나타나면 쉽게 뭔가 마음을 좀 뺏길 수 있는. 네, 그 그런 나타난 누군가도 유혹하기가 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당연하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럼요. 멀리 있다고 하면 저기 빈틈이 크네 이렇게. 내가 삐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두려움이 있어야 행동에도 제약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나한테 뭐 상상의 나를 펼치자면 약간 좀 어필을 해.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무리지어서 술 먹었는데 뭔가 오늘 얘가 너무 적극적인 거야. 막 이 친구가. 근데 여자친구가 뺀질나게 내 자취방에 오거나 막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 있으면 걸릴까 무서워서. 그렇지. 걸릴까봐. 그렇지. 그 말이 맞지. 근데 롱디잖아. 그럼 얘를 지금 같이 잘 돼서 같이 자취방에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 자취방에 딱 데려왔는데 짜잔 하면서 있어. 그래, 그러면 이제. 선물처럼. 근데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어. 그러니까 쉽게 사람의 행동이 제약이 안 생기면서 맞아. 뭔가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맞아. 네. 그래서 이 롱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이 나이에 상관없이 원래 어릴 때는 막 술자리에도 많이 가고 어울리고 뭐 이래저래 이성하고 접촉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약간 좀 노인네처럼 사는 애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이런 맞아. 친구들이 좀 적합하더라고. 보면 너무 사랑해서 롱디가 가능한 건 아닐까요? 아, 너무 나는- 사랑하는 것도 그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헤어질 거야. 수 없어. 막 이렇게. 생활 패턴 자체가 그래. 조금 다르더라고. 맞아. 근데 네. 나는 의외로 그렇게 막 장기 연애를 하고 롱디를 하고 이게 가능한 친구들이 되게 성향이 노인네 같네, 되게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기 연애하면서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롱디 하면서 딴 사람 만나. 솔직히 진짜. 근데 이 괜찮죠.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 그래. 가볍게를 많이 만나면서 오히려 그게 아. 편안하게 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장기 연애를 했다고 해도 뜨겁게 7년, 8년, 10년을 사랑한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중탕으로. 중탕으로 곰탕 데우듯이 계속 그냥 그냥 은근하게, 당근도 푹 있고. 그래. 그런 그럴 수도 경우 많이 있겠다. 봤어요. 어. 아, 왜냐면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예. 그게 난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옆에서 이게 그쵸? 초반에 화다다다닥 하는 그때 재밌고 좋은 게 되게 멀리 있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또 믿음도 있어야 돼요, 사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런 사람은 롱디를 못하는 사람. 그렇지. 나 같은 사람 절대 못하지. 롱디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 이런 게 애초에 없는 거 아닐까?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나도 한 번 해봤구나, 서울. 그래. 서울에서 사귀다가 내가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창원? 창원으로. 근데 그 친구 막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클럽을 좋아했거든. 그 클럽 좋아하는 분. 클럽 가가지고 나한테 한 2번 걸리고 그랬어요. 1시간 동안 내가 추궁했거든. 그래. 지금 생각하면 나도 미친 새끼였지. 갔잖아, 너 솔직히 얘기해서. 안 갔어. 몇 번 하면, 됐다. 이러고 끊으면 되는데. 와, 진짜 너 이렇게까지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너 솔직히 얘기해라. 해가지고 막. 그러면 실제로 정말 안 갔는데 갔다고 했을 수도 있어. 그래. 백강호처럼. 그러니까. 백강호나 그 살인의 추억 그 브라자 아저씨처럼. 근데 안 갈 수가 없거든. 어떻게 근데 심증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 딱 보면 느낌이 있고. 보면 그 알아? 새벽에. 궁예예요? 새벽에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100%입니다. 궁예야, 궁예. 네, 100%예요. 네, 아, 근데 나 그 뭔지 알겠는데, 이거 전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래, 안 갔다고 하니까 믿어주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좀 후회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할 걸.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이라면. 지금은 믿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됐다. 야, 나는 너 이렇게 의심돼가지고 못 만나겠다라고 하면 그냥 끊으면 그렇게. 되는데, 끊으면 되는데 그때는 나도 너무 속이 좁고 나도 좀 찌질할 때라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만약에 지금 이제 미혼이야, 싱글이야. 그리고 여자친구 좀 어린데 클럽 좋아해. 근데 정황상 지금 막 너무 클럽 갔다 온 것 같은데 계속 아니래. 그러면 그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줘야겠다. 이렇게 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이다. 지금인데 뭐 여자친구가 뭐 클럽 좋아하고 뭐 한다. 근데 뭐 걔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재밌게 놀다 와라. 이 정도까지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대신 그거지. 내가 뭐 너 밖에서 논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짜증나죠, 사실. 그쵸, 그런 친구 그쵸. 아예 만날 수가 어쩌다. 없네. 근데 어쩌다가 놀러 간다는데 전화는 안 하겠다. 근데 네가 내가 그 뭐지? 들어갈 때 그때 전화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의 여유는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약간 이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노인네 같다는 게 약간 요런 마인드여야 되거든. 나 지금 맞아, 장거리 연애 맞아.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일도 바쁘고. 나 지금은 오히려 나도 마음 편할 것 같아. 차라리. 난 지금도 안 돼. 어. 아까 그건 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가 클럽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갔다 와라. 잘 놀러 와라. 대신에 뭐 알아서 잘 아니, 해라. 근데 그거를 말하면 괜찮은데 자꾸 숨겨. 그런 사람 가만 있지. 힘을 주면 안 되지. 그건 뭐 소리하고 하려고 그건 안 되지. 그러고. 그건 안 되는데. 그건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롱디는 이게 가끔 정말 문득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경우가 그래, 있잖아. 씻어서 맞아. 달려가고 그래야 그러니까 이거 되잖아. 너무 네. 예, 좋아요. 네. 장거리도 씻어가지고. 달려갈 수 있지. 박정희는 가지. 사실 정황상 장거리가 쉽지 않잖아.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꼭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초는 봐야 되겠어. 그런 날이 있잖아요. 맞아, 있어, 꼭 봐야 있어. 되겠어. 맞아. 보고 그냥 얼굴 보고 별거 안 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이날은 내가 보고 싶은 날이 있는데 이거를 못 한다. 면 나는 그것이 과연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적절한 관계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 말고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보통 직장 문제나 뭐 집 가고. 문제나 이런 문제로 좀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근데 약간 기약은 없어. 언제 서울로 올라올지 몰라. 주말 부부 너무 좋아.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근데 그거 어때요? 부부는 나는 조금 너무 다른 좋아. 느낌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 그래도 좋진 않고 아, 진짜?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야. 아, 이거 진짜 100% 제가 장담하는데 네. 박정희 결혼 안 해봐서 그렇고 어. 얘도 결혼해서 3년 살잖아? 그럼 완전 좋아한다. 환영합니다. 아니야, 나는 근데 나 주말 부부 별로야. 나도 주말 부부 사실 난 원치는 와이프 않아요. 없으면 불편해. 아니 근데 이거는 봐봐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주원형 형수가 없으면 불편한 게 형수가 옆에서 해주는 게 존나 많아서 그래. 편하려고 당장 옆에 그 두는 불편함.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사회복지사. 그 얘기했잖아. 사회복지랑 사는 거 아니냐고. 저는 와이프 없으면 불편해서 싫어요. 나는 집에 가면 깔끔하고 뭔가 정돈되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하기 싫거든. 내가 잘 못하고 하니까. 근데 집에 가면 그리고 와이프랑 노는 것도 재밌고 하기 때문에 장난감. 왜냐하면 사실 아니 왜냐하면 저 막말 장렬하네 오늘. 그거예요. 어쨌든 부부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뭔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행동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숨기고 속이면 되겠지만 의미가 없어. 연애할 때와는 달라 사실. 이게 박 여사님 여자 입장이 또 다를 수 있는 게 아, 있죠, 그렇지. 있죠. 왜냐하면은 봐봐. 청소를 하고 치우는 것도 얘 때문에 하나 더 늘어. 그죠, 2배지. 저녁에 오면 밥 차려야 돼. 하나 더 늘어. 이런 식으로 여자는 일이 느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은 들어가면은 깨끗하고 편하고 다 챙겨주니까 좋아. 근데 이게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형수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말 부부를 얘기했을 때 난 좋아라고 할 수도 있다는 그래 거죠. 와이프는 할 어. 수 있지. 난 그렇게 봐요. 와이프 한다고 봐요. 뭐 저도 많이 뭐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주말 부부 저도- 추진 가나요? 주말 부부 아니요, 저는 주말 부부는 절대 안 돼요? 해요. 아. 네. 왜? 아이가 없어. 아이가 아이가 없어. 없어도 안 돼? 응, 그거는 차라리 사실- 이혼을 한다. 아니 그거는 서로 이렇게 안 보게 되면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연애랑. 저는 와이프 한다고 안 물어볼게요. 오, 와이프는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좋아할걸. 혼자 나가면 되게 좋아하게. 애들이랑 같이 나가. 혼자. 혼자 애기가 뭐 중요해. 애기 없다고. 여보세요? 여보. 응. 지금 녹음 중인데 그냥 우리가 애 없고 둘이 부부인데 주말 부부를 하게 된다면 여보는 하고 싶어? 그냥 방송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 애기가 없으면 너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오. 왜? 오빠랑 노는 게 좋으니까. 진심이야? 진심이야. 아 그렇구나. 나랑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 형수님? 왜 그러시죠? 네, 할 말이 많은데요, 종인 씨랑. 예. 이제 같은 의견을 얘기했지만 그 연휴가 조금 다르니까 요 회차 방송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나 이 연휴도 뭐야, 들어가 너? 있었어. 좋아? 이 연휴도 들어가 있었어. 나 주말 부부 하기 싫어 여보. 빡치네. 뭐라고 했는데 내가. 나 주말 부부 하기 싫어요 여보. 그래? 근데 나는 지금은 그래. 근데 자기는 난 분명히 주말 부부 하고 싶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왜? 나랑 사는 거 좀 힘들어 보였어.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냥 애기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아기가 없으면. 그래 알았어요 여보. 너무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귀여워. 보기 좋아요. 알았어. 손 아나운서님 네네. 한번 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쁜 몸이야. 헬스가. 감사합니다. 알았어. 이렇게까지. 부부가 압박을 하시네. 근데 둘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전체 평균적으로 부부를 봤을 때는 조금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재밌나 봐, 둘이 노는 더 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주말 부부는 안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많이들 좋아하지 않나? 아니, 물론 지금 주말 부부 하고 싶어? 주말 부부를 막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신혼 초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치.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말 부부를 해도 그게 큰 문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나는 그게 약간 그거 아니야?
그 맞벌이하고 굉장히 바쁘게 부부가 살다 보면 사실상의 주말 부부나 다름이 없어서 그런 맞아.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주중에는 혼자 편히 쉬고 주말에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지. 오히려 그러고 주말에 편안한 마음으로 애잔하게 딱 만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좋대, 서로 실제로. 지친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도 막 지쳐 있고 그 상태에서 남편도 지친 상태에서 와서 그냥 씻고 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미 없이 얼굴 보는 거 횟수가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평일에 각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까 그렇게 좀 생활을 하고 주말에 만나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두 부부끼리 좀 취향이 맞으면 재밌는 게 우리는 이제 예능을 보더라도 같이 뭐 애들 다 재워놓고 10시, 11시에 예능을 같이 보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본방송 때 안 봐요. 남겨놔. 같이 보려고. 나 시간 있을 때, 밤에 시간 있을 때 같이 보려고. 그래서 좋다. 맥주 깔아놓고 보고, 그다음에 또 시간 있거나 그랬을 땐 스크린 가고. 그러니까 둘이 노는 게 저도 재밌고 와이프도 재밌으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없으면 심심하니까. 저는 이거는 취향도 취향인데 제가 친구들의 예를 들어봤을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말 부부. 지금 여기 비중이랑 똑같거든요. 외벌이 부부들은 주말 부부 안 한다고 그러고요. 맞벌이 부부들은 보통 주말 부부 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란이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일 저녁 힘들어서. 주중에 없어. 이효리가 예전에 라디오스타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보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돈이 많다. 둘 다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들이 회사라 각자 스트레스 이빠이 받은 상황에서 딱 들어와.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서 진짜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는 날이 둘이 같이 걸려봐. 누가 좋겠어. 근데 내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 벌이랑 별개로 한 사람만 일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주말 부부를 바라지 않더라고. 집에 들어와서 누군가 뭐 주원이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케어해주는 거. 케어를 해주는 걸 바랄 수도 있고 뭐 나한테 말도 좀 걸어주고 그러길 바라는데 둘 다 이러면 대부분 근데 지금 보배는 현재 상태는 사실 외벌이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외벌이죠. 그러면 주말 부부 별로다. 그럼 좀 그러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물어본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형도 그렇고 저도 지금 여자친구가 따로 일을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저도 원치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일을 막 많이 해서 정신없이 그런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상 주말 부부처럼 되잖아. 그런 이 영향이 나는 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일하고 또 아기도 막 데리고 와서 아기를 재웠어. 나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 얘기를 해. 내일 너무 혼자만의 계획이라도. 시간.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는 시간. 근데 어쨌든 남편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TV를 봐도 같이 보고 그 시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조금 그냥 나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서 왜냐면은 이게 좀 대화를 꼭 나누거나 둘이 같이 TV를 보거나 뭘 하지 않아도 나 혼자 있는 거랑 한 다르죠. 공간 안에 누가 있는 건 다르죠. 완전 다른 다르지. 거거든.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배도 주원이 형도 혼자만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아이 때문에 보배는 힘들겠지만 주원이 형 혼자만의 시간을 회사에서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11층 공간은 사실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그럼 형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원치 않는 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간편하게 수분 충전하시면서 비타민도 충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타민 뭐 알약으로 먹잖아요. 이거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꼭 비타민은. 식사하고. 그래서 꼭 밥 먹을 때 챙겨 먹고 이래야 되는데 흡수율이 되게 떨어지잖아 그렇게 먹으면. 네, 요거는 이제 물과 같이 물에 이렇게 딱 타서 금방 녹거든요. 네, 지금 이스타처럼 이렇게. 네,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지컷인데 되게 진짜 잘 잘려. 잘 잘려. 아, 이것도 이지한 중요하다. 안 되는 이거 안 될 때 있거든요. 말만 근데 이지인 경우가 있어요. 밖에 갖고 나갔는데 안 가위 없으면 안 되고 막. 돼가지고. 그럴 때 이빨로 막 있는데 추하게 정말 잘 뜯어야 잘리고.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비타민 마을에는 포도당 스틱 외에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드랩입니다. 식장 탈출 광고 이후에 구매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마스터베이터 에그. 마스터베이터 에그. 마스터베이터 에그. 그러니까 하나 어디 갔죠? 하나를 이제
누가 가져갔죠? 77년생의 이 박찬호 해설위원이 후라이 먹으러? 그렇죠. 이제 독거노인이거든요. 네. 가져가서 네. 본인이 직접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후기를 들려줬는데 네네. 골라서 굉- 가져가신 건가? 이 중에서 크런치로? 크런키를 본인 가져갔어요. 취향대로? 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안에 모양이 나와 있어요. 하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마다 안에 모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양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죠. 6명의 알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중에서 크런키 알을 가져갔거든요. 크런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찬우 형의 후기를 제가 받았어요. 촉감이 매우 부들부들하다. 그다음에 물을 넣었을 때 이 안에 어떤 그것 때문에 저절로 러브젤 같은 느낌으로 변한대요. 물을 넣는 찬우 거구나. 형이 이런 그 자위기구 전문인데 항상 전문이라. 러브젤을 같이 사용을 했대요. 그치, 안 그럼 네, 뻑뻑하니까. 다치니까. 예, 그렇지. 그러면 이제 벗겨져. 피부가? 상처나잖아. 그렇지. 예. 빨갛게. 그냥 빨가면 피 흘릴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추천한다. 얼마나 좋아. 예. 그리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시각을 자극할 펜트하우스 란제리 란제리 60종. 60종이에요. 뭔데?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내 시각을 얼마나 란제리. 자극하는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같이 출발하실래요? 어디? 하늘의 빛을. 계속 가 어디를. 네. 하늘의 빛으로 출발하시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계시면요 초이피터 꼭 드셔보세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초이피터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좀 강추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좀 허기졌을 때 또 배고파.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배고파. 참고 참다가 더 크게 먹거든. 너무 배고파. 폭발하거든.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 관리를 해주면 좋죠. 약간 이제 닭가슴살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엄청 닭가슴살, 아, 지겨워. 닭가슴살, 계란, 바나나 이런 것만 계속 먹다 보면 진짜 엄청 짜증나거든. 그렇지. 입에서 닭 이렇게 냄새 나 진짜. 닭똥 냄새 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 안 찌지만 나의 어떤 그런 당분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간식이 달달한 너무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딱 좋아요. 왜냐면 은은한 단맛이 있으면서 이 쫄깃한 식감이 진짜 좋거든요. 진짜 쫀쫀해요. 네. 그러니까 설탕 대신 유기농 아가베 시럽이 아가베. 첨가됐기 때문에 맛이 있습니다. 정말 맛이 있어요. 먹을만 합니다. 네. 그리고 피트니스 모델하고 식품공학 박사가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비떡 지금 먹으러 가야겠다. 네, 여러분 에이스크림 크림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크림. 네, 크림계의 에이스죠. 아이스크림 크림인데요. 이런 환절기일 때 발라주시면 너무 좋고 환절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계속 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가 진짜 겨울보다 더 건조하다고 맞아. 느끼는 게 피부가 엄청 간지럽더라고요. 이 간질간질한 게 건조해가지고 수분 날아가면서 그렇게 간지러운 거래요. 그거 맞죠? 예. 안 씻어서? 혹시 또 예. 그럼 뭐겠냐?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아이스크림 크림 이제 바디크림 좀 듬뿍듬뿍 바르고 있는데 그렇게 건조하게 내버려 두시면은 뭐 건선 이런 거 금방 옵니다.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 그쵸. 아빠의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네, 꼭 아이한테도 써보세요. 발라줄 수 네. 있으니까요. 엄청 좋죠, 아이한테. 음. 근데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 보면 다시 합쳐서 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하다.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는데 이제 부부가 꼭 이제 처음에는 꼭 한 침대 써야 되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꼭 같은 방을 써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너무 붙어 있는 게 좋은 둘은 붙어 있으면 돼. 근데 근데 나도 여보 우리 갑방 쓰는 생각 어때라고 물어봤거든요. 와이프가 싫대.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둘이 이제 붙어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 혼자 있어야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꼭 같이 한 방을 써야 되냐?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이 커. 3층짜리 집이야. 네. 그러면 한 층이 나. 2층은 아내. 그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3층은 가족층이야.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 공간 확보되는 건 괜찮을 것 내 같아. 취향껏. 그리고 만약에 완전 취향이 예를 들어 뭔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게 다르다 그러면 아내도 다른 층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난 있는 것 그거 같아. 싫어. 나는 그런 거는. 그냥
한층 뭐 1층, 2층, 3층 집에 살 수 있겠지만 와이프하고 나하고는 좀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고 같은 바운드리 안에 내 공간은 이제 따로 그냥 자그마키만 있으면 되는 거고. 집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너도 네 공간은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잖아. 그래. 그럼 와이프도 와이프 공간이 필요할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2층, 3층 너무 단절된 느낌이잖아요. 거기서 아, 따로 옆집 사는 어때? 옆집. 옆집. 옆집도 안 되죠. 네, 언제든지 불렀을 때 나 옆에서 뭐 해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럼 방만 따로. 방만 따로 나 빼드. 나 빼드. 네, 왜냐면 부르면 나오면 되니까. 네. 불렀을 때 나왔으면 좋겠지. 네. 바로.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일반적인 분들은 라니 형태로 살고 주원이 형은 독특한 형태로 살아요. 왜냐면 이게 일하는 형태가 완전 달라서 그쵸, 그래. 그쵸. 형은 개인 사무실이 따로 있잖아. 우리 회사 사무실이랑도 달라. 아예 개인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진짜 한 층이 따로 있어요. 그건 형만 쓰는 데거든. 거기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지. 개인 사무실로 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형이 아예 다른 공간을 지금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어떤 그 편안함을 어느 정도 보장받기 때문에 형은 집에서 사실 가정에 되게 온전하게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고 그건 맞아. 나는 집에 가면 그래. 집에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분들은 그게 정말 지겨울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부부가 사실 숫자가 훨씬 많죠. 대부분이 네. 그치. 그렇겠죠.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난 집에서 약간 좀 뭔가 집에서 뭔가 내가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뭔가 삑사리가 나면 일도 안 되는 정말 너무 일이 아예 안 돼.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게 있으려고 스스로도 되게 노력을 해요. 항상. 거기서 좀 삑사리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거의 일이 손이 안 잡힐 정도로 막 그렇게 돼서 좀 그런 거를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걸 잘 환경이 조성돼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리의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방도 이제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보통 아기랑 엄마랑 많이 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떨어져서 자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신혼에도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게 한다. 왜냐면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편안하게 자게 이제 해주라는 말씀이셨겠죠. 그래서 저는 고통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못 자도 저희는 같이 못 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끌어들여서 남편 나 아기도 같이 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가 다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기랑 저랑 자고 남편 따로 자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애기랑만 자는 게 좋고 편한 거야. 근데 그게 익숙해지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언니 말처럼 그런데 남편하고 분리된 거에 익숙해지면은 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던 참에 이사하면서 애기가 분리수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애기가 없이 남편하고 둘이 침대에 있는 거잖아요. 어색해요? 어색하지. 아니, 좋던데? 좋아? 네, 오히려 좋더라고, 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약간 텀이 있었던 게 더 좋은 게 된 거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심적인 거나 상황적인 게 되게 큰 것 같다. 진짜 그렇지. 제일 중요해. 공간을 쓰는 것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둘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 근데 이게 나도 지치고 너도 지치고 애 낑낑대고 계속 이러면 사실 너무 붙어 있는 게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가족도 사회적인 거리가 필요해요. 맞아. 그래서 한 번씩 떨어져 있고 방도 따로 있고 이런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같이 방을 쓰게 된 그 시간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대부분은 아이랑 같이 이제 엄마랑 분리됐다가 그대로 3, 4년이 지나면 진짜 어색해진대. 다시는 합치지 못하는 거지. 남편이 집을 나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저희는 같은 침대를 쓰고 있긴 하지만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눕진 않잖아요. 항상 양옆에 누워 있거든요. 아기들이 가운데 있고. 가운데 항상 뭐 둘이만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면은 애들이 다 안으로 파고드니까. 그래서 둘이 누워 있으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막상 근데 그러면 되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옆으로 가서 막 만지려고 하겠지. 누가 본인이? 남편이 중심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장거리 연애하다가 주말 부부까지 얘기 나왔죠. 그렇죠. 작가님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친구를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의 상황이 대외 활동 모임에서 만난 여자친구고, 당시 둘 다 대학생이었대. 남자는 군인이었대. 나이는 2년 차.
남자 군생활 동안 1년 동안 티격태격하며 잘 버텼고 한 20번은 헤어진 것 같아요. 네. 그치 싸울 수밖에 없지. 그 남자가 군생활 끝나자마자 보름 후에 미국으로 복학했대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을 했고 장거리 연애 하는 동안 대충 14시간 정도 시차가 나니까 맞아, 시차가 있지, 아침, 점심, 저녁에 1일 3회 전화를 했고 스카이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각자 집에 이제 인터넷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틀어놓고 공부하다가 잠도 자고 또 둘 다 대외적으로 활달했던 성격 탓에 서로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그러니까 또 누구 만나지 않을까, 그래. 이러지 않을까. 위기나 다툼의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했고 전화 꺼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였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그래서 무한 반복했다. 그나마 남자가 여름 겨울 방학마다 귀국을 했기 때문에 1년에 4개월 정도는 같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귀국 후에는 남자가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동거를 이때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근데 물론 헤어졌다 만났다를 무한 반복했고 남자가 1년간 공부 끝에 로스쿨에 진학했고 여자는 아나운서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거를 시작을 했는데 동거는 하지만 각자가 바빠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고 함께하는 시간보다 각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익숙해지면서 헤어졌다. 보통 이렇지. 근데 동거를 하게 된다면 젊은 나이에 동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의 동거와 30대의 동거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0대 때 동거는 굉장히 변화의 폭이 많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만 몇 번 있다가 갑자기 뭔가 좀 20대 중후반때 취직을 하면서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뭐 출장도 가고 이러면서 자기보다 동거는 연애잖아요. 연애죠. 자기보다 이 집안에 있는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그치.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쓴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굉장히 섭섭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도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변화가 생기면 집에 있는 엄마하고도 많이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 맞아. 고등학교 때 맨날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 가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엄마 이해를 못하고 나는 그런 엄마를 이해 못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게 하물며 이성이면은 완전 다르지. 더 할 수밖에 없어. 뺏긴 느낌도 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 또 30대 때 동거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뭔가 좀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그 동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살아보고 마음 맞으면 바로 결혼해야지. 그게 좀 이제 큰 것 같아. 다르지. 네, 근데 20대 때 좀 젊었을 때 그 뜨거운 그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동거를 하고 상대방이 좀 변화가 생기고 좀 바깥 외적인 일에 좀 몰두하는 그 시점에서는 남겨진 사람, 남자든 여자든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심심하고 버려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느낌이 들 있거든. 거고. 근데 결혼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치. 이 사람은 밖에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간들 사람들 만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이거는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나도 잘 되는 거고 집안도 잘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 동거는 순전히 좀 다르지. 저 새끼만 잘 되는 것만으로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좀 다른 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금 만나고 있는 미혼입니다. 다 연애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뭐죠? 이런 만약에? 것만으로도 상상해. 가정. 미혼이야. 네. 이프. 미혼인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형 신세경이야. 근데 2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본인의 꿈을 위해서. 보내줄 수 있나요? 갔다 와서 나랑 만난대요, 계속? 우리 그건 불지의 뭐죠? 세계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내는 거 아니야? 나 보내줍니다. 2년. 네. 연애잖아. 어. 보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모의 나의 이상형이 너무 완벽한 그 여자야. 보내기 싫겠지만, 어쩔 수 없지. 지가 간다는데. 보내주고, 2년 동안 난 여기 안에서 같이 뭐 롱디 하면서 내가 할 거 하고. 할 거 하고. 할 거 하고. 와서 걔가 좋다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너무 땡큐고. 네. 그러면 사실상 그 2년 동안을 이제 거의 헤어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가는 거네요. 하지만 이제 아주 얇은 어떤 실 같은 끈은 갖고 있겠죠. 갖고 있지만 일부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여성분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진짜 내가 이제 돌아버리겠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다고 하면 안 보내겠죠. 잡을 수 있다면 잡을 거야? 가지 말라고? 잡을 수도 잡겠지. 그래? 가지 마. 근데 유학을 가면은 진짜 탄탄대로가 막 완전 펼쳐지는 사람이야. 보내면 진짜 얘 인생 완전 펴. 안 보내면 물론 나랑 행복하겠지만 그래도 막을 거예요? 막을 거야. 그래도? 그러면 탄탄대로 됐어. 지 혼자 탄탄대로 그거 혼자 걸어가면 어떡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 행복을 위해 나를 그 포기할 수 사람을 있는 위하면. 거예요. 갔다 오면 완전 거기야. 안 저 막 쳐다보지. 오스카 상타. 배우야, 배우. 갔다 오면. 고만 가면. 그럼 헤어지는 거지 뭐.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 모습 보는 게 꼴보기 싫다. 나도 싫어. 못 가, 안 돼. 못 가, 안 돼. 지 혼자 잘 되고 난 나서 따라갈 거야. 따라갈 거야. 네. 따라가는 스타일이야? 정말 좋으면 그래, 그렇게 탄탄대로라면 따라가서 그럼 나 붙어 같이 있어야지. 갈게. 여기 다 버리고. 여기 다 직장에 버리고. 뭐 싹 다 버리고. 아, 지금 이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이야. 너 이거 가지고 있어. 지금 회사 다 만들어놨어. 내가 지금 이 상황이면 다 가라고 버리고 가? 하겠습니다. 가라고? 가라고 한다. 그치. 가라고 해서 쉽지 탄탄대로 않지. 해라. 그럼 탄탄대로 해서 오면 나한테 좋은 건데. 안 하면 말고? 나 싫다 그래도 됐다 그러면. 난 내가 정말 좋아하면은 그럼 혼인신고하고 갈래?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 거 같지 않아? 왜냐면 내 생활을 결혼하고 버릴 가라. 순 없어. 그럼 좀 불안감이 적어질 것 같아요. 아니 걔도 만약에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최소한의 호적은 더럽힐 수 있잖아. 그치 그 혼자 느낌으로 살려갈 순 가는 거야. 없잖아. 나를 나의 흔적을 깊숙이 남겨둬. 아예 그냥 호적 더럽혀. 이씨. 그리고 뭐 더럽힌다는 의미보다 어. 어쨌든 뭔가 요즘 시대에 그게 큰 의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주 강력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건 남겨두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강력한 의미가 될 수 있고 너무 중요한 게 어쨌든 혼인신고 했잖아? 그럼 2년 일단 먹고 들어간다. 그치. 2년은 사실혼 관계야. 그 다음에 돌아와서 헤어지더라도 나는 2년 동안 얘랑 결혼 관계잖아요. 네. 얘 성공하잖아. 그치.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분할 있어.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그거 괜찮지 않나요? 너도 괜찮은 생각이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 거라면 그래. 그럼 우리 혼인신고를 하고 열심히 각자 2년 좋은 살다가 생각이야. 합치자. 아주 좋은 생각이야. 왜 그래, 혼인신고를 괜찮은 못 생각이다. 해주겠다고 하면 헤어지고? 혼인신고를 못 하겠다고? 나 그거는 안 돼. 나 근데 대신 돌아올게. 돌아온다고? 돌아와서 너랑 2년이면 같이 돼. 그러면 나는 2년의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못 한다고 그럴 것 1년에 같아요. 한 번은 비행기 타고 와. 1년에 한 번 보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꼭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어? 모르겠어. 내가 10년 전이면 따라갔을 것 같아. 다 놓고. 이러는 게 없어서? 네? 이러는 게 없어서? 그렇죠. 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0인 거. 거가도요? 거기는 플러스죠, 오히려, 거기 가면. 기회의 땅에서. 그래,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걔가 잘 나가면 나한테도 손꼽을 떨어지겠지. 사랑하니까.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인데 너무 가고 싶다 뭐 하는데 이걸 놓고는 갈 수는 없죠. 네. 종윤 씨는요? 네, 쉽지 않지. 전 라니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라니 방법 최고다, 진짜. 그러니까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와, 이거 제가 이 롱디랑 연관돼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났던 게, 어제 누나랑 하는 그 수해복구에서 제 코너에 그 준비해 간 게 첫 번째 노래가 그거였어요. 위켄드의 아럽타임이었는데, 그 아럽타임 뮤직비디오가 이번에 발매된 뮤직비디오에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씨가 나왔습니다. 정호연 씨가 이동희 씨랑, 이제 연인 관계잖아요. 그쵸. 근데 정호연이 지금 완전 진짜 월드스타 싸볼클이 대스타가 됐잖아. 됐죠. 더군다나 위켄드랑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전 세계 최고의 가수랑. 근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연인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나는 이걸 내가 잡을 수 있을 엄두조차 안 날 것 같거든. 그렇지. 아예. 야, 이건 뭐 라니 방법을 쓴다 그랬지만 혼인신고도 얘기 못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나 이렇게 해갖고 간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되게 무력하게 보내줄 것 같은 거야. 그치. 이 정도의 거물이 되면. 그건 남자 여자 똑같아. 그러니까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막 펄펄 날아가려고 그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걸 잡겠어. 그래, 맞아. 그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좀 범위를 줄이면 어떤가 이제 물어본 거였죠. 그건 또 이미 결과가 나온 거고. 그렇지. 결실이. 이건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혼인신고 정도는 제한할 수 있잖아. 야, 근데 좋은 방법인데? 아니, 나는 이거, 빚을 안고 올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 빚더미를 사람은 이제- 안고 넘어와. 미안해. 나 잘 안 됐어. 그것도 책임져야지, 뭐. 근데 뭐. 사랑해서 한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넘어와. 그러면, 안 보는 거죠.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니, 혼인식. 부부인데? 법원에서 만나야지 뭐. 아니, 애를 데리고 왔어. 헐. 그게 아니잖아. 근데 혹시 모르게 이제 낸 거야. 모르고 이제 갔다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해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여자인 인연이면. 경우겠네. 그럼. 그애? 그애? 거기서 다른 사람. 누구의?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내 애면 말이 안 다른 되지. 사람이면 위자료 안 되지. 돌았나, 이씨. 혼인신고 서로 막을 수 있냐는 거지. 아니 그거는 위자료 이제 갖고 무효화되는 거지, 사실. 무효화되지. 어떻게? 그러면 귀국을 막아야지. 검찰 쪽에 얘기해서 귀국 금지시키라고. 저거 미친이라고. 근데 좋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나 너무 사랑하니까 혼인신고 하자. 우리 부부의 상황에서 가자 이렇게 할 것 같고 지금 상황이면은 뭐 라니 방법도 괜찮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갔다 와라 라고 할 것 같고 예전 상황이면은 저는 못 막을 것 같고요. 못 막지 나도 못 막을 같이 것 간다 같이 가는 거 같이는 안 갑니다. 같이는 안 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인생이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가라. 그리고 제가 전액 지원을 하겠죠. 내가 모두 다 커버해 줄 테니까 뭐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와라. 그럼 배신감이 더 클 텐데. 진짜 이거, 와, 가만히 안 있지 그러면 그런 내가. 상황에 대해서 뒤통수 빵! 나쁘게 말하면 말할수록 계속 말할 수 있어. 그냥 이게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면 이래서 어려운 그래서 거야. 논리가 어려운 거야. 거야. 누나 만약에 지금 만나고 있는 딱 그 사람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그럼 보내나요? 저는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해서. 그렇다면 보내줍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머릿속에 생각해봤는데 사람이 언제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따라 나갑니다. 가요? 네, 왜냐면 예전에 따라 나갔어야 됐는데 내가 이제 방송을 훨씬 더 성공할 줄 알고 그때는 이제 약간 연예인 이 정도를 꿈꿨기 이 초창기였기 정도면, 때문에 그래서 따라 나가지 않았는데 사실 되게 후회가 돼요. 괜찮은 남자였어요? 인생에서.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때 갔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는 순간이 있나요? 네. 그래요? 네. 원래 뭘 잘 후회하지 않는데 그 순간은 조금 후회돼요. 그때 나갔어야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것 때문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알죠? 과거의 미련이. 그래서 이제 그럴 일 없어! 근데 그러면 누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따라 나가는 그 옵션은 없어. 보내냐 안 보내냐의 그거거든요. 보냅니까? 보내냐 안 보내냐 따라 나가는 옵션 없고 아니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따라 나가는 건 사실 처음에 보배가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럼 넌 보내나요? 보내나 안 보내요? 둘 중에 하나. 보내냐 안 보내냐. 누나 안 보낸다? 나 지금은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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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죠. 보내. 보내는 순간부터 이별을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감안을 두고 있을 한다. 것 같아요. 그렇지. 딴 남자를 만나? 아니 그러진 한국에서? 않죠. 만나. 처음 얘기하는 그런 거지. 에이, 다른 그런 약간 리스트 하나 실망을 보는 거 많이 아니야? 갖고 있는 거야. 가능성을 안 주진 않지. 보배 말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본인 남자친구 가면 또 예전처럼 누구랑 그치.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다니고. 나 남자친구 외국 나갔어. 이러고. 남자친구 외국에 있다 나갔어. 술 먹자. 그런 다음에 남자들 오해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이러고 그 중에 괜찮은 애랑 결혼하고. 돌아왔더니 결혼했어. 네, 차별화된 프리미엄 홍삼 파워앤K3입니다. 그래요. 홍삼뿐 아니라 리액션 왜 그러시죠? 리액션 좋았어요. 네, 홍삼뿐 아니라 부재료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맞죠? 몸에 좋은 점. 황채는 인삼과 같은 두릅나무과로 인삼나무라 불리며 면역과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서 항산화 네, 항산화. 너무 좋죠. 중요해. 안 그럼 몸이 산화돼. 진짜. 예로부터 많이 활용된 원료. 우리 조상 선조님께서 많이 그럼요. 활용을 했죠. 저도 먹어봤어요. 황치를. 두릅나무를 두릅나무. 네. 비염 있는 집에서는 끓여 먹잖아요. 그게 좋구나. 이게 홍삼도 비염에 좋다 그러고 또 이거 황칠도 좋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재료. 두릅 맛있잖아. 네, 또 당귀. 당귀. 당나귀 아닙니다. 당귀입니다. 네, 피를 맑게 해주고요. 빈혈, 생리불순 등 네. 여성 질환에 효과적이다. 여성들이 또 이거 먹으면 좋다는 거죠. 당귀 진짜 여자한테 좋다 그랬어요. 그래, 맞아. 네. 생리불순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몸에 안 좋으니까. 네, 녹용입니다. 그다음 녹용은 뭐 말해 뭐해. 효과적이죠. 네, 그 뿔 딱 잘라가지고 네. 귀한 거. 그렇게 너무 귀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들어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몸에 너무 좋습니다. 파워앤K3 꼭 챙겨 드세요. 파워앤K3입니다. 나도 지금 먹어야 되겠다. 네, 이스타TV의 동반자 샌드비입니다. 저희랑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스타TV 시청자분들도 이 샌드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씩 저희가 이제 뭐 치킨 15마리, 피자 15판, 막 이렇게 또 네. 홍보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홍보를 해주는 게 아니죠. 선물을 쏜다고요? 네, 선물을 쏴주시거든요. 어제 또 죄송합니다. 술 먹었나요? 안 먹었습니다. 네. 먹었네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과음은 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샌디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샌디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선물할 게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 직장 동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 샌드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네. 아마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선물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몇 네. 주 전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 이제 몇 주 전에요? 네, 코로나 네. 걸리고 나서 이제 아빠 생신이어가지고 못 챙겨드리니까 좀 상품권이라도 보내드릴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해요. 보통 백화점 같은 데서 사면은 10만 원 그대로 주고 사야 되는데 여기는 할인이 되니까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진짜요? 있겠죠. 네. 네. 게이드? 또 이벤트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업 회원들,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4월에는 페이백 이벤트라고 해가지고요. 구매 금액에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 CU 모바일 상품권, 그리고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샌드비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좋다. 네. 왜냐하면 상품권 다른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에서는 그 금액 그대로 주고 사야 돼요. 정가로. 근데 샌드비에서 사시면은 할인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였습니다. 네, 저 이거 힐러서피 샴푸 이제 한 통 벌써 다 썼어요. 저도 거의 다 써가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걸 썼는데, 요거 쓰니까, 글쎄요, 이게 뭐, 확실히 이거 뭐, 검증된 효과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머리 좀 덜 빠지고, 볼륨감 더 풍성하게 올라오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 이 탈모로 고생을 하시다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탈모 증상 완화, 네. 그리고 특허받은 성분을 첨가해서 두피와 모발에 건강을 주는 그런 샴푸입니다. 써보시면 굉장히 좀 상쾌하고 그리고 향도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원에서 인증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샴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 또 비듬과 각질이 많으신 분, 또 두피에 염증이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강력. 강미역. 네. 강력, 그리고 좀 강력. 기름기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 같은 보면은. 경우. 예, 기름이 또 이제 잘 올라오시는 분들은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 난리 나거든요. 저는 머리에서 그냥 기름이 줄줄 흘러요. 네, 그런 분들 네, 너무 이걸로 싫어요. 감으시면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힐로소프 샴푸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 구매 시에 네. 한 개를 추가 증정하고요. 네. 4월 1일부터는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이스타TV 남겨주시면 각질 제거에 탁월한 필링 젤까지 증정을 하니까요. 네, 고배가 들고 있는 거죠? 네. 네, 꼭 작성해 주세요. 네, 여러분 런던 방앗간입니다. 네. 여기 되게 럭셔리하게 그렇습니다. 팜플렛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있었나요? 아니면은 이번에 나온 건가요? 원래 있었는데 팜플렛 네. 봤을 때 그 생각 들었어요. 콩 따위를 저런 식으로 찍다니. 완전 콩의 고급화. 네, 콩의 고급화. 너무 네, 좋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 검은콩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있어 요즘에 보이는데. 근데 예쁘게 진짜 찍으셨네. 패키징이 중요해요. 맞아. 그러니까 오리지널하고 이제 매콤한 맛이 시그니처.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취향 따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침 나와, 침 나와. 또한 최근에 나온 제품을 또 먹어봤거든요. 네. 콩이 어쨌든 딱딱하잖아요. 근데 뭐 딱딱한 맛으로도 씹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부드러워졌어요. 먹을 때 부담이 없다는 거죠. 더 맛있겠다. 네. 런던 방앗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검은콩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먹기 불편한 검은콩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판관손문선입니다. 제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결혼식 못 올리고 예쁜 딸이 생겨서 혼인신고만 하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37살 이스타TV 구독자입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사연은 다름이 아니라 부부관계 또는 장서 갈등입니다. 아하. 요즘 많죠. 많죠. 네, 와이프와는 타지인 제주도에서 같은 직장의 동갑으로 만나 동거 후에 아이가 생겨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놈의 술이 웬수지. 둘 다 변변치 않은 형편에 무턱대고 아이가 생겨 책임을 갖고자 결혼하려 했지만 코로나도 심각해지고 돈도 없고 월세방에 동거하다가 신혼집으로 지내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예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퇴사 후 아이를 가져서 저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은 하루 종일 돈 벌러 가고 없고 혼자 육아를 하니 힘들고 산후 우울증도 오는 것 같아서 장모님을 모시고 오자는 와이프 말에 저도 동의하고 마침 장모님도 집이 계약이 끝났기도 하고 해서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해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쾌히?
결국 장모님은 육지집을 정리하고 오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기도 하고 자주 왕래가 없던 막내 아들이 아기를 낳았다고 저도 그렇고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저희 어머니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온다고 해서 집으로 모시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심각해졌기도 하고 어머니만 오시는 게 아니라 친누나랑 매형, 조카, 외삼촌까지 오시게 되어 여행을 오시나 보네요. 많긴 많아. 숙소를 따로 잡고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누나 주도 하에 제주도로 오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와이프는 코로나 시국에 아기도 걱정되고 저희 집에는 모시기가 아기가 이제 위험하다고. 걱정이 되는 거죠. 아기가 위험하고 많은 인원이 오시기에 껄끄럽고 부담스럽다며 오시지 않길 바랬습니다. 오게 되시더라도 어머니랑 누나만 잠시 아기만 보고 저랑 예약한 숙소 가서 따로 만나길 바랬습니다.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주도에서 정착한 지 6, 7년 만에 처음 오시는 거였는데 아이 잠깐 보러 강원도에서 오시는 거였으니 저희가 찾아가도 모자랄 판에 직접 오신다고 하니 죄송한 마음이 앞섰는데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말이라도 좋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럼 장모님이랑 강아지도 못 얻은 거 아니냐고 코로나 시국에 장모님도 오시면 위험하시지 않냐고 하니까 와이프는 장모님은 저희랑 살러 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길래 저는 위험 부담 때문인 거면 둘 다 오시지 말라고 해야지 왜 너네 엄마는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너네 엄마 우리 엄마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큰 싸움 되거든요. 전쟁의 싸움 시작이죠. 근데 이 장모님은 같이 살러 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큰 싸움이 시작되어 풀지 못한 채 저희 어머니가 오신 날이 되어 저 혼자 어머니를 맞이하고 2, 3일 동안 다른 숙소에서 모시다가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날 저희 집에서 제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20분 있다가 가셨습니다. 왜? 그리고 코로나 나선 때문에? 현재 장모님이랑은 2달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랑 와이프는 현재 장모님과 같이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투룸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 큰 투룸이어서 우리 형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장모님은 은연중에 집이 작다는 등 집도 좁고 냉장고가 작아서 반찬 놓을 데가 없다는 등 소형 SUV인데 차가 작아서 식구들이 타기에는 작아서 큰 SUV가 있어야 한다는 등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제주도에 아는 분이 이 집을 소개해줘서 이사 가면 안 되냐고 조그만 식당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하고 화나고 서러웠습니다. 가뜩이나 변변치 않은 월급으로 졸지에 3명의 개까지 먹이 살려야 하는데 혼자의 수입으로 가당치도 않은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니까 하루하루가 지치고 현실 부정하게 되고 와이프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난리도 있습니다. 아니다, 진짜. 정말 결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됐었나 싶기도 하고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없구나 새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이 얽히고 설킨 관계도 나빠지는 거라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으며 다시금 결혼이란 파급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쁜 딸을 얻었고 딸이 어느 정도 크고 코로나가 안정세되면 올리지 못한 결혼식을 하려고 했으나 요즘 결혼식은커녕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어머님 오시는 상황이 저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성분 어머니. 왜냐하면 코로나가 진짜 심할 때는 이런 집 몇몇 집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 시대에서 이런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잘 안 하죠 요즘은. 시기적으로 네. 초반에. 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좀 완전 봉쇄돼 있는 느낌이 네,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좀 자세하게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되게 다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서 갈등이랑 코로나, 친척들 만나는 거, 그리고 산후 우울증. 근데 일단은 저는 소신 발언하면 네. 누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진행자니까 좀 듣는 입장에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로. 하나가 이제 코로나 이벤트 사건으로 어머님이 와서 아이를 이제 안아보지도 못하고 한 요런 이벤트 하나를 일단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간 거는 이거는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남자분 입장에서 쭉 쓴 걸 보면은 아유 와이프가 너무했네 그래도 멀리서 어머님이 6, 7년 만에 처음 아들 얼굴 보고 처음 애기 낳았다고 보러 오신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위험한 시기였으면은 충분히 깐난쟁이 애기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모성애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떻게 애매하죠. 애매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남성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싫었어. 그래도 만약에
오셨어. 어머니가 오셨어. 그럼 그걸 안 볼 수 있느냐? 잠깐 봤다. 보긴 봤어. 애기는 못 봤대. 애기 20분 봤대요. 아니, 안아보진 못했어. 봤다고 그냥. 못 알아봤다고. 근데 이게 서로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나도 그게 싸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인 입장에서는 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이해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좀 요즘 시대인데 좀 다 풀어지는 시대인데 그렇죠. 이렇게 한 거는 좀 예민하게 군 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년 전이다, 뭐 6개월 전이다, 6개월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는 부인의 아내분에 대한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왕래가 뭐 몇 인 이상 왕래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오신 적이 있고 장모님도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부부의 마음들 뭐냐면 이 코로나는 지금 상황은 조심해서 걸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서로 이제 백신도 맞았고 이제 안 걸렸었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서로 이제 왕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었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맞아. 오빠 우리 어머님 오시면 이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걸리면 어떡하냐 우리 애들. 그러면 나도 그런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에 만나자고 할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와이프도 장인 장모님도 못 오시게 했어야 됐죠. 그쵸. 그런 거는 우리 부모님도 섭섭해 할 테니까. 근데 뭐 그런 상황까지 안 벌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장모님이랑 강아지 오는 것도 못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분은 살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다르죠. 다른 상황이에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좀 비교할 게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이제 보면은 차근차근 보면은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국에 아기가 걱정되니까 아기 위험하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오게 되시더라도 어머니랑 누나만 잠깐 아기만 보고 나머지는 예약한 숙소에서 그냥 자기가 나가서 가족들 만나서 놀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이해는 되거든. 만약에 위험한 시기였다면.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아직 안 되진 않죠. 요거는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요런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보면은 좀 외삼촌까지는 좀 너무 멀어. 좀 많이 오시긴 했죠. 이게 말이라도 좋게 한 것도 아니고라고 하셨는데 아마 말이 예쁘게 안 나가셨을 것 같아요. 아내분이.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 오신다고? 뭔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아들 된 입장에서 손주 보고 싶다고 오랜만에 오시는 건데. 처음 오시는 거? 오랜만에?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죠? 저는 뭐 안 났죠. 네. 많았죠.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저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거의 아기를 엄마가 저 몸조리하면서 친정에서 케어를 해주셨고 그랬는데 시댁에서는 못 보신 상황이었고 저희 이제 코로나가 그때 막 올라갈 때였는데 그때는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를 그랬죠. 했었거든요. 처음에 완전 그렇게 초반에 얘기했었죠. 조리원에 있을 때 그게 터졌어. 근데 완전 초창기니까 이동을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치. 근데 50일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용인에 가자. 인천에서 용인에. 그래서 왜 가냐. 그래도 아기를 보여주러 가야지.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한다. 근데 저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어요. 50일도 안 된 집도 많았으니까 그때. 아기를 데리고 그럼 오시면 되는데 이 아기를 데리고 거기 간다는 게 이 아기 왜 카시트에 아기들 머리 때문에도 그치. 위험하다고 얘기 맞아. 많이 하거든요. 장거리 이동을. 100일도 안 됐을 때니까. 근데 그런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차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되게 크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부딪히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걸로. 근데 이게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돼요. 코로나 이벤트지만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인지 온전히 아니면 시부모를 만나기 싫은 건지 그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아기 낳고 시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이러면 진짜 이거는 나쁜 사람인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전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이거는 지금 남성분의 그런 입장인 거고 그 전에 만약에 뭐 시부모님들이 좀 감정이 상했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저는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쪽의 이야기이긴 하니까 일단은. 막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뭐 제주도에 처음으로 오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어려서 그래도 저는 사실 얼굴은 비추고 아이도 안아보게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나는 위험한 시기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나는 위험한 시기면 그리고 이거 그럼 보면은 내 엄마도 못 앉게 할 수 있나요? 봐봐. 제주도에 정착한 지 6, 7년 만에 처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굳이 지금 아니어도 돼. 너무 위험한 시기니까 조금만 더 있다 그래. 오시라고 해. 이렇게 해도 그럴 수도 되거든. 있어. 근데 굳이 오라고 한 거야 또. 위험한 이러니까 싸움이 나지. 시기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난 이거는 이해돼요. 사실. 그래요? 네. 나는 제일 큰 문제는 장모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오케이 한 거. 그치. 맞아. 나 장모님. 이게 제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출발이 잘못됐다. 사연자분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싶은 그게 게 못마땅한 거야 지금. 생각보다 이분 계속. 지금 이 사연자분이 좀 저는 수동적인 분이라고 보여요. 장모님이 온다고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한 거절을 거. 못해. 자, 그다음 저희 친누나 주도하에 제주도로 오는 일정 계획한 거. 친누나 주도. 친누나 주도죠. 만약에 시기가 이랬으면 오는 거 자체를 저는 밀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오지 말아야 된다. 그쵸.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 얘기 뭐 두 달째 같이 사는데 강아지 뭐 SUV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보니까 과감하게 거절이나 그거 듣기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단 한 번도 본인이 실제 속마음을 바깥으로 표현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이미 다 걷어냈어야 되는 것들을 너무 다 받았어. 맞아.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이거는 나는 좀 네. 네, 집을 쉽지 않은 정리하고, 일이고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네. 오는데 그리고 본인의 이 실제 본인 가족들이 오는 것도 위험한 상황인데 막지 못했잖아. 지금 대부분 외부적인 어떤 그 변수들을 본인 주도하에 막아내는 것들이 지금 사연 안에서는 거의 안 보여요. 맞아요. 다 그냥 받으셨어. 일단 받고 마음으로만 썩어가는 거야. 아니 그것도 생활도 지금 이분의 월급으로 장모님까지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냥 안 오케이를 되는 한 거야.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얘기해야 될 거 아니, 같아요. 그리고 봐봐. 와이프한테. 장모님 육지집 정리하고 오셨잖아요. 네. 그 장모님이 여기다 자기 집 마련하고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래. 딸 집으로 들어왔잖아. 난 우리 엄마도 싫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장모님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아야지.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지. 장모님 정리한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좀 그치. 받아야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 입장에서는 애를 케어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보면은 돈을 들여야 되는 그래, 입장이지. 이런 근데 게 애기를 있어요. 봐주는 근데 내 왜냐하면 집을 정리하고 왔으니까 아예 이 집으로 들어온 거니까. 아직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시고 사는 거지 한마디로. 최소한의 분담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에 선택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선택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 시작이 꼬였어. 근데 그 마음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아내가 얘기했을 때 그냥 코로나 때문에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구나. 그럼 다음 날로 잡아보자가 안 되고 장모님 왔잖아. 니네 엄마 왔잖아가 니네 되는 엄마 게 오는데 우리 엄마 왜 안 그 돼? 말도 어디서 그게- 많이 들어본 말투다. 그게 본인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계속 상황이 그렇게 되게 꼬여 불편하게 보이는 거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강아지도 지금 되게 싫은 것 같은 게. 왜냐면 강아지 몰래 때릴 것 같아. 다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다. 모든 게 싫어. 그냥 진짜 꼴보기 싫을걸? 어머님 집 따로 구해서 나가셔야 될 것 이거, 같아요. 장모님. 이거 장모님 얘기해야 나가셔야 돼. 돼. 맞아. 그럼 어떻게 나가냐고 지금 상황에서. 얘기해야죠. 이거 보니까, 얘기해야지. 이게 지금 보니까 제대로 얘기 한 번도 못 한 것 같아. 아내랑 잘 얘기하셔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전달해야 파국이야. 돼. 진짜, 파국이야? 그것까지 장모님을-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장모님을 나가라 그러면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나가라 그러면 사실 되게 몹쓸 짓이거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언젠간 해야 될. 나는 언젠가는 해야 될 얘기예요. 일이라고 봐. 장모님 원래 혼자 살았어. 그래, 먼저. 괜찮아. 그러니까 오셨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건 난 진짜 쉬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애기를 평생 동안 나는 부인에게 약간 좀 뭐랄까 부인하고 확실하게 그게 안 되면 꼬투리 잡히는? 네가 우리 엄마 와이프랑 내쫓았다. 얘기하면 약간 돼요. 그런 느낌. 근데 장모님이 은연중에 집이 작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기 불편하시니까 어머님 그렇지.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불편하시니 뭐 예를 편하게 들어 뭐 생활- 아파트 작은 집이라도. 빌라라고 쳐. 어. 옆동으로 가셔라.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 어때요? 왜냐하면 이러면 이 본인 죽어요. 말라 죽어. 맞아, 진짜 맞아. 이거 아, 너무 혼자 힘들어. 외벌이 하면서 그거를 싹 다 걷어매겨. 어떻게 걷어매겨? 맞아. 뭐 이 사람 사업해가지고 돈 뭐 수천씩 벌어? 그럼 하지. 그래도 힘들어. 이건 아니야. 지금 변변치 않은 월급에 졸지에 3명의 개까지 먹였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부담감이 아시잖아요.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본인이 만드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뭐예요? 제주도에 아는 분이 집을 소개해줘서 이사 가면 안 되냐고 조그마한 이거 식당을 차리자고. 그러니까 요거를 제안을 요 하신 말을 거예요? 장모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 근데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가 아니라 저는 돈이 집을 이사 가자 없으니까. 이건데 응. 장모님 아는 분이 제주도에 있어서 집을 소개해 줄 정도면은 본인 집도 소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을 차리자 이런 거는 아마
지금 벌이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그 그치. 식당 차려서 차라리 이렇게 해갖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해갖고 좀 더 잘해보자라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럼 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 아내도 돈을 돈 벌고. 벌어야지. 각자 다 나가. 다 벌어야죠. 그러면은 장모님이 오셨으니까 애기 봐주시고 아내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 이거를 몽땅 그냥 싹 맞아. 다 갖다 박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이 사연자분만 족뱅이 치는 겁니다, 진짜. 그건 맞아. 이렇게는 못 살아. 그 와이프랑 쇼부 봐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와, 경제 근데 활동에 쉽지 대한 않은 거. 일이다. 그렇죠. 쉽지 얘기하셔야 않아도 돼요. 해야지. 이걸 어떻게 세 안 명을 다 하면 먹여 혼자서 살려. 병나. 근데 현실적으로 장모님 내보내는 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자,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내랑 이 상황을 다 이분 솔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뭐 이거 봐봐. 얘기했다는 게 겨우 니네 엄마도 오잖아. 야, 그거 그냥 화나서 한 얘기지 진짜 제대로 된 코어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 그치. 맞아. 중심을 다 피해가고. 그거 얘기해야 돼. 지금 계속 회피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사연에 보면 육아란이 힘들고 산후 우울증도 오는 것 같아서 장모님이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폭풍도 생각을 하면서 그 판단했어야 아니야. 됐었는데 장모님 모시고 오겠다 와이프가 말을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신 것 나도 같아요. 이거 거절하지 못한 네. 거야 이거. 그냥 와이프가 이게 얘기했어 제안을. 야 그렇게 해가 아니야. 보면 다 거절 못해. 받아들이신 제안한 걸 거야. 다 거절 못해. 그러니까 거절 못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생각해봤을 때 그게 편할 것 같거든 사실. 와이프가 장모님에서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나는 만약에 남편이 이 정도면 아내분도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맞아. 이게 편하지 아, 않을 그럴 거야. 수도 중간에서 있죠. 눈치도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뭔가 장모님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은 날 기회를 틈타서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장모님이 케어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 알지만 장모님도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하시고 나도 솔직히 조금 같이 생활을 하자니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가까이서 사시면서 내가 친구들 중에 이런 케이스도 봤는데 이렇게 살 때 더 좋은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표현하실 수 해야죠. 있는 방법은 그리고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장모님의 손을 필요로 하는 아기의 시기는 또 정해져 있잖아. 그죠. 계속 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분리는 해야 되긴 돼. 네. 그쵸. 분리해야 돼요. 왜 집을 정리하면서까지 계시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근데 도돌이표인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이라면 그런 제안조차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장모님이 그냥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와이프가 애들러서 엄마가 그럴 힘든 수도 있지. 상황인데 이렇게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온 거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와 이거 너무 어려운 상황. 근데- 너무 어렵지. 와 이거 그- 돌아버리네. 아니, 가족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라니가 얘기한 대로 와이프도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그쵸. 장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최소 일정 아이는 이상의- 둘이서 볼 필요는 맞죠. 없잖아. 해야죠. 장모님이 있으니까 경제생활 해야죠. 그렇지. 그러면 훨씬 더 덜 덜해지죠. 부담이지. 저는 그건 맞다.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투룸의 월세로 살고 있고 저도 투룸의 월세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그냥 나 혼자만 힘든 건 진짜 큰 문제가 되고 때리죠. 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네가 집이 작다고 불만하면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유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실 결혼생활 유지가 저는 살수 없죠. 불가능하다고 살 수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맞아.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해야 분명히. 돼 이거. 예. 이거 본인 병된다. 죽습니다. 병나. 네. 그리고 계속 월세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돈도 모아서 집도 더 키워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거를 본인이 다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못 가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와이프랑 얘기를 그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모님 오셨으면 아내가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라니 얘기랑 보배기에 저는 100%. 그치. 왜냐하면 애기 봐주러 온 거잖아. 그렇지. 애기 도와주고 같이 그래. 하려고 온 거잖아. 그럼 맞벌이 해야지. 맞벌이 해야지. 어. 근데 지금 또 힘들다고 만약에 장모님한테 뭐 용돈이라 좀 안 주면 그게 몇 년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말이 또 나온다고. 아니, 애기 때가 가지고 왔는데 얘기 나온단 말이야. 맞아. 얘기해 보셔야 돼. 이거 얘기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더 풀 수 없는 이 완전 꼬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꼬였어. 우리 와이프도 이런 얘기 잠깐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동생이 있는데, 우리 집은 진짜 장인 장모님, 뭐 거리도 멀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 도움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애를 켰거든요. 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사실. 근데
나중에 그 장모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은퇴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비슷한 가까운 데서 살까 뭐 이렇게 하고 뭐 나는 모시고도 살 수 있어요 여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직접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라도 싫다고.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 일이 있으면 아마 같은 단지 안에서 사는 정도면 모를까 같은 집에서는 난 살기 맞아요. 싫다. 우리 와이프가 직접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정말 아파서 내 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나는 양쪽 부모님 다 모실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힘든 거잖아. 그렇지 쉽지 않은 일이지. 싫어.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아내의 부모님도 같이 사는 거 어렵고 우리 엄마 아빠랑도 맞아요. 같이 살기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 따로 나가 살고 와이프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또 일이 또 편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엄마가 이제 아이를 봐주러 집에 왔다가 그때는 이제 제 친구가 못 견뎌가지고 엄마한테 원룸을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 근데 그 남편도 계속 말을 못했던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는 그래도 장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긴 했는데 그 남편은 그 불만이었던 거죠. 내가 드리는 돈이 적지도 않은데 내가 장모님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되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람을 정말 쓰자. 사람을 쓰는 그렇지, 게 그게 낫지. 이 돈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집도 구해주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도 나가서 이제 장모님이 살게 됐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는 거야. 근데 아기 낳고 초반에 그 시기에 많이들 겪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뭔가 우리 집 네 집 하면서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막 이혼으로 생각하고 보시지 말고 그냥 하나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얘기하시면은 그리고 여자도 산후 우울증 있지만 남자도 산후 우울증 당연히 있어요. 이 사연자 분도 산후 우울증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뭐 첫째 때는 괜찮았는데 둘째 낳고 나서 그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되게 커지더라고. 그런 상황일 수 있고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혼자서 막 꿍꿍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좀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성격이긴 한데 성향이긴 한데 이거 사실 잘 못하실 수 있어요. 얘기 꺼내는 거 그치, 쉽지 않을 수 쉽지 있어요. 거절 않지. 못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심리 기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뭐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싫어서 그치. 계속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 때문에 그러는데 뭐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그걸 내려놔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착하게 보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서운한 섭섭한 행동을 해도 그렇게 오래 담아두고 이러지 않아요. 맞아. 네. 맞아요. 절대 내 계속 권리를 혼자서 찾아.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엔 해야 돼. 해야 돼. 보세요. 이게 약간 그 중간에 가스를 안 빼면 나중에 바지에 질입니다. 꼭 그런 표현을. 봐봐. 그렇게 가. 그냥 중간에 사실 되게 크게 갈등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맞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셨어. 참다 보니까 이혼 얘기를 하잖아. 맞아. 곧바로 맞아. 그냥 부딪히고 해결하고 맞아. 부딪히고 또 해결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을 다 넘어가 버렸어. 맞아. 너무 많이 참았어. 네. 이러니까 당연히 속으로 다골 맞겠지. 지금이라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진짜 이혼이라는 선택밖에 안 남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는 사실 아마 여기 다 쓰지 못한 일들이 있겠죠. 본인이 아실 테니까. 네. 힘. 네, 꼭 후기 알려주세요. 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진짜 결혼해서 하는 거 쉽지 않다다. 네, 쉽지 않죠. 맞아요. 네, 거기에 또 다른 가족까지 또 얽히고 설키면 네, 일이 많아집니다. 네. 자, 오늘 시장탈출 넘버원 제가 아주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진행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아주 부드럽네요. 네. 굉장히 왜 칭찬을 해줘도 그러죠? 대본에 충실한 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네네. 진행 잘하네. 여러분 아나운서 사이에서 이렇게 방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방송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 방송이요? 네, 이거 제 자기 거 방송이죠. 냈어, 자기 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